코로나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1,674명 확진이 됐고 계속해서 20일 넘게 1,000명대 중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게 어제보다는 좀 줄었잖아요. 네네. 줄은 것 때문에 좋다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아직.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수요일이 일주일 중에 수요일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통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제가 이번 주에 가장 높은 확진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목, 금 이렇게 갈수록 예.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 그리고 주말에는 확연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 7월 달의 경향성을 보면 2주차 수요일, 그러니까 전주 대비 2주차 수요일에는 한 4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네. 3주차 수요일은 2주차 수요일과 비교했을 때 한 170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 이번 주는 지난주 수요일 대비 한 1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물론 증가폭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성은 보입니다만 네. 여전히 직전 주 대비 100명 정도 이상의 신규 확진자를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산세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약간 다음 주에는 둔화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1,9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주는 더 많을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경향성이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4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에서 폭증하는 신규 확진자는 다소 이렇게 완화시키는 경향성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증을 막을 뿐이지 감소세로 돌아서 있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절충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국 규모를 볼 때에는 매주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800명대 후반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1,9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동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난주 전국의 이동량이 직전 주보다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4단계면 수도권 4단계가 봉쇄 직전의 최고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동량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상당한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확진자가 폭증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해서 여러모로 이제 좀 이동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결국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량이 다시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휴가철이고 날씨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경향도 상당히 이제 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3차 대유행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랑 그 직후와 비교를 해도 지금 이동량이 28% 정도가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지금 상당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효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한 것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거리두기 단계를 좀 이 상향한 것에 더해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 여러모로 방역 당국의 고민이 상당히 좀 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휴가철 이야기가 나와서 대표적인 휴가지들이 이제 국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좀 뭐랄까요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데가 이제 제주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3곳에서 15명의 이제 연쇄 감염이 좀 일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최초 확진자 2명의 경우에 이제 제주도 밖에서 온 사람들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 밖에서 이제 이 휴가를 이제 지내려고 여행을 온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좀 여러모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즐기는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확진이 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휴가의 영향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좀 제주도로 여행을 오는 것을 좀 자제하고 또 여행을 오더라도 PCR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진이 안 된 것을 음성 확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와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좀 휴가지라고 하면은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목욕탕, 학원,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이용을 많이 하는 음식점, 카페, 주점 이런 데서 이제 확진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이 휴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또 부산과 경남권의 경우에는 델타 변이의 영향이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 휴가지의 영향을 또 이제 좀 가능해 볼 수 있는 것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지금 매일 하루 확진자를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양양의 경우에만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상황이고 강릉의 경우에는 애초에 4단계를 적용했지만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3단계로 좀 낮춰놓은 상황이고 예. 원주의 경우에도 이제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3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격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는 이제 좀 도심 지역인 강릉이나 강릉이나 지금 말씀드린 원주의 경우에는 좀 거리두기를 격상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는요,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더 강한 방역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은 수도권은 4단계잖아요. 이것보다 더 강한 조치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려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스템에서 심지어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낮 시간에 대한 어떤 제한은 크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강화된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낮 시간에도 3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부산, 경남 쪽은 거의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 보면 확진자 중에 변이 검출률이 한 50% 되고 그 변이 중에서 델타 변이가 35%를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부산 지역 이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 뭐 수도권 예를 들어서 수도권 평균으로 봤을 때보다 변이가 좀 많은 상황인 건가요? 일단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이 시작되면서 예. 수도권에 계셨던 분이 부산을 방문하게 되면서 실제로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그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통제를 못하게 되면서 일상으로 곳곳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지역에서 시작했던 또 확산세가 경남 지역으로 이어졌고요. 네. 지금 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계속 연일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델타 변이 문제는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9%대였던 델타 변이 검출이 최근에는 69%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세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현재 전국 규모로는 한 48% 정도의 델타 변이 검출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증가를 해서 조만간 우점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평론가님도 뭐 강릉, 원주 같은 경우 4단계 격상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수도권은 다 3단계인데 부산만 4단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부산은 특별하게 좀 전수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4단계 조건에 충족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네. 근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인 방역 차원에서는 부산에서도 4단계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고 부산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관광지거든요. 그리고 네. 휴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8월 달로 접어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부분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인근 지역으로 계속 확산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일단은 부산하고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남 지역 일부를 4단계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대전에서 4단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지역처럼 아니면 부산 지역처럼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검토 필요성이 좀 있다. 굉장히 관광객이나 휴가를 가신 분들이 굉장히 모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4단계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쫙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외국에서 오는 변이 바이러스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 들어오는 것도 좀 강화시켰다 방역을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역 당국이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26개 국가를 지금 정해놨는데 뭐 남아공, 브라질, 인도, 베트남 뭐 이런 26개를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 여기서 오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 전 국민 70% 백신의 1차 접종이 끝나는 무렵인 10월 전에는 입국을 자제할 것을 지금 권고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이제 입국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다만 이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것을 이제 좀 고려해 보면은 그렇죠. 불가피하게 입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이 자가격리 14일을 적용을 하는데 이 자가격리를 이제 관리인이 상주하는 어떤 학교 외에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이렇게 좀 더 강화된 어떤 관리가 가능한 그러한 장소에서 할 것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유학생들이 입국을 할 때 본인들이 이제 속한 국가에서 공항에서 1차적으로 이제 PCR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예. 음성이 확인이 되면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보건소에서 2차례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된 PCR 검사를 또 적용을 한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다음으로요, 돌파 감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돌파 감염으로 추정이 되는 사례 779명을 지금 봤더니 절반 정도가 30대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연령대와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떤 이유를 좀 분석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거랑 관련돼서 연구 자료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돌파 감염이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에서도 백신 접종 후에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들은 보통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에서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연령층인 경우에 면역 반응이 젊은 층에 비해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돌파 감염이 일반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대로 30대에서 거의 45% 절반 가까운 수준의 돌파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떤 그 생물학적이나 면역학적인 측면보다는 활동이 많으셨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으신 다음에 그래도 일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역 수칙, 물론 법적인 방역 수칙은 지키셨겠지만 그 와중에서 활동이 많아지고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례에서 돌파 감염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시사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백신 접종을 맞았더라도 일단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지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분들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모더나 백신을 많이 맞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최근에 모더나 수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시 정리가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더나 수급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더나사가 이제 파이자처럼 대규모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이제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네. 생산에 이제 여러모로 차질이 생겨서 이제 국내 도입 물량도 이제 정해진 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예. 반면 파이자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모더나에서 이제 좀 부족해진 물량을 파이자로 이제 다시 막는 이런 이제 좀 조치가 취해졌죠. 그런데 예. 이런 것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더나 백신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거냐를 놓고 상당히 고민도 많았고 논란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제 이제 화상으로 우리 이제 정부하고 모더나사하고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일단 이 모더나사에서 그동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일단 해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서 8월부터 이제 이 예정된 물량을 그대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그런 상황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래서 애초에 7월에 들어왔어야 되는 게 이제 좀 연기된 물량이 한 200만 회 정도 되고 8월에 들어와야 될 게 이제 850만 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예정대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애초에 정했던 이 백신 접종 일정대로 이제 지금 이제 추진을 하는 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상황이어서 예.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일단은 정해진 이 예방 접종 일정은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모더나사에서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8월은 또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8월 초에 들어오느냐, 8월 말에 들어오느냐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를 이제 mRNA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최근에 화이자 맞고 부작용 사례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고 그래서 이 백신을 이제 많이 맞을 텐데 모더나 백신을요. 네네. 맞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이상 반응이 있을 때 꼭 병원을 가시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감염병에 대한 백신보다는 부작용 발생의 빈도나 정도가 심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젊은 층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젊은 층 20대에서 40대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백신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 일부 접종자에서 심근염 관련된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표적으로 이상 반응은 이게 그러니까 이 감기 증상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열이나 피로감이나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 동반하다가 네. 이 부분이 가슴 쪽의 통증을 유발하는 쪽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흉통이 발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은 본인이 자각 증상이 있어 심장 부분에 평소와 다른 어떤 자각 증상을 느낀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진단 검사를 받는 게 가장 빠른. 그러니까 조기에 진단을 받게 되면 예후가 비교적 좋기 때문에 일단 예.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백신 접종을 맞았다. 그러고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라고 의료진에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 이야기 좀 더 이어서 해보면 정부가 40대 이하 접종 계획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또 보면 40세 이하는 대상 규모도 크다 보니까 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될지 계획에는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일단 뭐 접종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좀 대규모로 이제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연령대다 보니까 사실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백신 수급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예. 이 백신 수급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이제 해결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어떤 돌발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백신, 파이자와 모더나 이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의 이제 위탁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혼동이나 접종센터나 이런 데서 혼란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충분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50대 접종에서 나타났던 이제 혼란상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뭐 예약 시스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민간 업체들의 어떤 클라우드 서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고 그러한 대안이 대안적인 어떤 좀 개선된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는데 예. 항상 문제가 이렇게 좀 개선한다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이젠 잘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이러면 예. 한 번 더 실망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여러모로 기분이 좀 나쁜 것에 더해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에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어떤 그런 혼란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수급 상황을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영향 때문에 부스터샷 이야기도 점점 또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앞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돼서 이 밖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는 없을지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스터샷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물량이 제때 못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일부 국가에서 부스터샷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부스터샷을 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물량에 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백신 형태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수급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바백스가 이제 하반기에 원래 다량이 들어올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노바백스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바백스 측에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백신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식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된 시퀀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노바백스와 어떤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물량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규제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은 시퀀스입니다. 원래는 거꾸로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상황도 수급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협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향후에 하반기에 물량을 확보하는 데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 그 보건당국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